캐터 캐나다 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캐나다 톡 캐턱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다운타운 배경으로 찍게 되었어요. 제가 입고 있는 옷이 보이시나요? 캐나다의 상징 블루제이스죠. 이제 류현진 선수가 와서 많이 알려지게 됐는데 캐나다의 유일한 야구팀입니다. 이렇게 상징적인 옷을 입고 오게 된 동기는 오늘은 사자 직업 거의 상징적인 변호사 편을 준비했기 때문에 이렇게 입고 왔고요. 저희가 변호사분을 모시게 됐는데 저의 지인분입니다.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저희가 같이 골프를 치는데 제가 아시는 분 중에 아마 드라이버 거리가 가장 많이 나가시고 제가 한 400, 조금 거짓말보다 400야드가 치는 거 봤어요. 바람 조금 불어가지고 평균 거리가 320에서 350야드가 나오시는 네, 이 변호사님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이제 직업편이긴 한데 어떻게 해야 드라이브 멀리 칠 수 있어요? 세게 휘둘러야 됩니다. 근데 엄청 유연하세요. 네, 그래서 제가 드라이버 평균거리 280에서 300이거든요. 그래서 뱀의 윗서 300이었는데 제가 새로운 명칭으로 320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드라이버 대결 보여드릴게요. 네. 캐터 캐나다 톡. 어쨌든 간단한 이력, 변호사 일을 시작하신 지 얼마나 되셨는지. 변호사 수습 기간까지 하면은 2013년부터고요. 수습 끝나고 발콜이라고 해서 알버타 이제 로소사이티에 접수가 돼서 변호사로 이제 일하기 시작한 거는 2014년 말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2021년입니다. 이게 동영상 찍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번에 일하시는 로펌에서 파트너가 되셨어요. 그래서 엄청 대단한 거라 다 같이 박수 한번 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파트너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좋은 인터뷰를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벌써 흥분이 되고요. 일단은 변호사가 되는 법, 이제 공부 일단 열심히 해야겠죠. 그래서 변호사가 되는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4년제 대학을 졸업을 하실 필요는 없으신데 일단 최소 2년에서 3년 정도 다니셔야 되시고요. 거기에서 이제 받으시는 학점이랑 LSAT이라는 시험을 보셔야 되시거든요. 그 시험을 보셔서 학점 플러스 그 LSAT 시험에서 받으시는 점수 포함한 그 스코어를 대학마다 조금씩 기준이 다른데 이제 합한 스코어로 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통 결론이 납니다. 거기에 같이 레터 같은 것도 추천서나 아니면은 이제 letter of intent라고 입학을 원하는 동기나 뭐 그런 레터를 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주로는 대학 다니시던 학점이랑 LSAT 스코어를 많이 봅니다. 그러면은 대학을 다 졸업하지 않고도 뭐 나라마다 조금씩 틀릴 수 있고 좀 다른 기준이 있을 수 있지만 보통은 2년이죠. 아니면 조금 길게 하면 3년 정도 그거를 듣고 나서 이제 로스쿨에 입학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수는 있으시고요. 제가 알버타 대학을 나와서 이제 알버타 대학 같은 경우는 최소 2년 아니면 이제 3년 정도 대학교를 다니시다가 입학하시는 게 가능하시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학점을 조금 더 중요시 봅니다. 그래서 학점이 특히 높으신 분들은 2년 아니면 3년 이후에 입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대부분 제 생각에 거의 95% 정도는 대학교를 4년제 졸업하시고 로스쿨에 이제 입학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럼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4년을 졸업하시고 저는 3년 하고 학점이 좋으셔서 그런 건 아니고 공부를 너무 잘했어. 그때 기준으로 3년 정도 3년 정도 듣고 이제 입학하는 거는 2년 하고 입학하는 것만큼 어렵지는 않아서 그 법대에서 이제 뽑혀야 되는 거잖아요. 그 기준 자체가 매년 조금씩 틀려지나요? 아니면은 요 정도면 된다, 어떤 뭐 A 받으면 된다, B 받으면 된다 그런 게 매년 조금 점 그 리퀘어먼트가 조금씩 차이가 날 수는 있고요. 그런데 매년 학점이랑 LSAT 스코어 보는 거는 거의 계속해서 꾸준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든 로스쿨에서 가장 중요시 보는 건 어쨌든 학점이랑 LSAT 점수고요. 그 외의 요소들은 학교마다 조금씩 다른데 그렇게 크게 작용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알버타 대학 같은 경우는 거의 학점이랑 LSAT 스코어로 입학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보통 몇 점이 돼야 돼요? 제가 입학했을 때 당시에는 대학 그 학점 GPA가 평균 제가 알기로는 3.6에서 3.7 정도 됐던 걸로 알고요. 그리고 LSAT 점수는 160점 정도, 그 상위 20% 점수로 알거든요.
헬셋 점수는 뭐 그 정도 나오시면 입학 가능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한테 이번 동영상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캐나다에서도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변호사가 되시고 싶은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과정이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입학 과정을 설명하셨는데 그러면 입학하기가 어렵다, 졸업하기가 어렵다. 입학도 사실은 이 기준 자체가 뭐 막 미친 듯이 뭐 상위 1%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입학 때는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그럼 네. 졸업하는 게 있어서 어떤 공부가 더 어렵나요? 확실히 로스쿨에서 공부하는 게 더 힘들고요. 그런데 졸업은 대부분 합니다. 졸업 때문에요? 그러니까 학점을 얼마를 받는지가 차이가 많이 나는 거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에 따라서 졸업은 거의 대부분 하시고. 근데 어쨌든 들어가시는 분들 자체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네. 그렇잖아요. 왜냐면 대학 졸업률이랑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그래도 공부를 좀 좋아하신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줄 아시는 분들이 가시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졸업은 네.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졸업을 하면 일단은 무조건 변호사라는 그런 게 이제 명칭이 따르고 이제 자격증이 주어지나요? 그거는 아니고요. 이제 졸업하시고 나시면은 로스쿨 졸업장을 받게 되시는 거고 그 이후에 1년 기간 동안 알티클링이라는 걸 하셔야 되시거든요. 그게 수습이라고 한국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이제 1년 기간 동안 다른 이제 더 경험 많으신 변호사분 밑에서 일을 하면서 C플레드라고 이제 코스를 더 들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로소사이티에서 필요로 하는 요구하는 코스가 있는데 그걸 1년 동안 수습 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그 1년 동안 그 C플레드도 통과하시고 수습 과정을 다 마감하시면은 이제 로소사이티 저희 변호사 협회에 이제 가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수습 기간도 1년의 그 과정을 코스를 듣고 패스를 하시면 변호사 협회에 가입이 되시면서 변호사라는 명칭을 쓸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궁금한 게 그러면 네. 만약에 변호사가 너무 하고 싶다. 난 내 꿈은 변호사가 너무 하고 싶다. 내 꿈은 변호사밖에 없다. 네. 그러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가장 빨리 변호사라는 그 명칭을 얻기 전까지 가장 빠른 길로 엘리트 과정으로 딱 간다. 무조건 네. 제일 빨리 간다. 뭐 플러스 마이너스 있겠지만 얼마 안에 변호사를 할 수 있나요? 가장 빠른 경우는 뭐 말씀드렸듯이 2년 대학교 다니시고 바로 로스쿨 입학하셔서 3년 로스쿨 졸업하시고 수습 1년 하시면 최소 뭐 6년 정도 보셔야 되시는 거고요. 네. 대부분은 이제 4년 졸업하시고 3년 로스쿨 다니시고 1년 수습까지 해서 8년 정도 걸리는 게 이제 대부분의 경우고요. 그럼 6년에서 8년 사이겠네요. 기간이. 네네. 네, 그 몇 년 정도. 걸리셨어요? 저는 7년이고 딱 중간이네요. 네. 아 대단합니다. 그래서 7년 공부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나는 말하는 걸 잘한다. 말하는 걸 좋아한다. 네네. 네, 저는 아니에요. 저는 네.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라 어쨌든 공부를 어느 정도 할 자신이 있어야 그래도 변호사에 도전하시는 게 조금은 맞는 순서가 같네요. 그죠? 네, 로스쿨은 좀 그렇습니다. 읽는 걸 좋아하셔야 되시. 좋아하는 건 아니어도 읽는 거를 많이 하셔야 되시고요. 로스쿨에 다니시게 되시면 뭐 판례나 이런 걸 많이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읽는 게 특히 좀 많고요. 이제 로스쿨 들어가기 전까지는 뭐 전공을 어떤 걸 하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원하시는 공부 2년 동안 하셔서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 성적만 잘 받으시고 네, LSAT 시험도 잘 보시면은 네. 로스쿨 들어가시는 게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변호사로서의 직업을 어느 정도 만족을 하시는지. 사실 제가 한국에 아는 변호사분이 없어요. 제 다른 직업은 다 있는데 네, 한국에서 네. 변호사분을 뵌 적이 없어요. 제가 유일하게 아는 측근 중에 변호사님이신데 뭐 변호사는 일 안 할 것 같고 사람들이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냥 띨띨띨 가방 서류 하나 딱 하고. 근데 여기 지금 여러분 제가 여기도 자주 와봤고 장난 아니에요. 막 드라마에서 나오는 막 검사 책상 있잖아요. 책 이만 지금 부담스러워요. 책들이 저를 공격하는 거 같고 막 법전 있고 막 다 눈이 아파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막 쌓여 있는데 레고 쌓인 데서는 제가 좋아하는데 막 그런 거 여기 장난 아니에요. 막 옛날 도서관 냄새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살짝 나는 것 같고 그래요. 느낌적인 느낌이 아니까 그래요. 그래서 일하는 환경이 어떠신지 진짜 한국 드라마 보면 네. 보면 가장 회식 이런 것만 하잖아요. 일하는 양이 어떠신지. 서류는 사실 요즘은 디지털로 많이 돼서 컴퓨터로 많이 작업을 하고요. 뭐 서류 같은 것도 거의 다 스캔을 하거나 뭐 그래서 이제 컴퓨터로 작업하는 양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근데 왜 다 디지털하면서 이렇게 서류가 많은 거예요? 디지털로 이제 전환을 하는 건데 서류들을 받기는 합니다. 여러분, 많이들. 이게 개인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공개는 못하는데 서류 장난 아니에요. 진짜 제 몸보다 더 큰 서류들이 많아요. 시간은 특히 요즘 코비드 때문에 이제 사무실에서 항상 근무하는 건 아니어서 집에서 근무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일정하지는 않더라고요. 로펌마다 좀 차이는 많이 있겠지만 작은 펌들 같은 경우는 웬만해서는 평균 최소 40시간 이상은 항상 일을 하신다고 보셔야 되시고요. 그 외로 이제 뭐 더 일이 갑자기 양이 많다거나 그러면은 뭐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일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진짜 이게 쉽지 않은 직업입니다. 그래서 돈을 쉽게 벌고 많이 번다는 이미지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측근에서 보면 그렇지 않아요. 힘들어요. 빡세요. 제가 생각하는 제일 빡센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일단 읽는 거를 싫어하기 때문에 제일 빡세. 읽는 거는 항상 있다고 보셔야 되시고요. 일을 하게 되시면은 소송 변호사랑 솔리시터라고 이제 서류 작업 이제 주로 하시는 변호사들이 계신데 소송 변호사건, 솔리시터건 이제 서류를 많이 검토를 하셔야 되시고 읽는데 시간을 거의 대부분 사용하셔야 되시고요. 그 외에 이제 다 읽고 나서 서류 작성하거나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읽는 거를 어느 정도 즐기셔야지 하시는 일이 편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고 저도 살짝 궁금하긴 한 대충은 알아요. 얼마를 버시는지 정말 궁금해하실 거예요. 도대체 변호사는 얼마를 버냐? 캐터 캐나다 톡. 연봉? 네. 완전 놀라셨죠? 오 진짜요? 집은 웬만한 건 지루해질 틈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기대해 주시고 또 많이 구독과 좋아요 많이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빠빠이. Thank you, very 감사.